자, 그 투자 받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하나 그냥 달랑 잘 썼어.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보고 저는 별로인 사람이야. 근데 사업계획서는 발표 많이 했어. 투자할까요? 투자 안 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아우라고, 내가 어떤 전문가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요, 그냥 하나의 그 어떤 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 차이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로 실행력이 있고, 그분이 정통하고, 이걸 하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을 지 월급으로만 가져가고, 뭐 그냥 헛질 안 할까? 이런 거 그냥 정직성, 그러니까 도덕성. 진짜 고객이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내가 사용 안 하고 키핑 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나면 투자 받았지. 그거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똘방똘방하는 게 보이면 돼. 그러니까 안 됐네. 어리버리야. 고객이 저 투자자가 내한테 뭐 물어봤어. 그랬는데 엉뚱한 이야기 막 하고 가면요. 쟤는 엉뚱한 써. 4,000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뭐 내 돈 투자 어리버리한데 해가지고 돈 날리지. 투자해.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한번 투자 받는 사람들 다 보세요. 똘망똘망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딱 머리 돌려가지고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완전히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세일즈맨 같이 굉장히 그 머리 잘 돌아가는 그 어떤 세일즈맨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안혜정 박사가 잘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딱 해가 진짜 그 보면 세일즈맨 같은 나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당신 내가 투자하면 이거 얼마 벌어줄 건데 딱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투자하시면 내가 이걸 몇백억 만들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다. 몇 년 안에 그런 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쓸 건데 제가 이거를 앞으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당신 돈으로 하면 되지 왜 우리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의 투자를 받아서 여러분 투자자의 이거 마케팅 역량을 함께 가져가고 싶어서 제가 엮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뭐 투자만 받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명분과 이런 말을 똘방똘방하게 할 때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전문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그러니까 그 분야에 그냥 대감인데요.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해왔고 제가 다육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험이 많고 그 세상에 어떻게 어디서 사가지고 어디에 팔면 되고 그걸 꽉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받을 수 있어요. 어렵고도 쉬운데 한마디로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 모든 게 똘똘똘똘하게 다 이렇게 있을 때 되는데 뭐 물어봤더니 엉뚱한 이야기 하면요 저 투자 되겠나? 그 느낌이 그죠? 그래서 내가 똘망똘망이죠.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상대방한테 내가 면접 당한다 보면 돼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설득력이 구성이 잘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진정성에 기초해서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정말 그 보면 그 미스터 트롯 애들 보면 딱 그 느낌이야. 미스터 트롯 애들 보면 그 질리지 않고 겸손하면서 또 실력도 있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트롯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교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감동도 주고 그런 거지 뭐 그걸 꺾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느낌. 그러니까 그 뭔가 비선 나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치장을 막 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 발표용 자료를 보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절제되면서 말할 건 다 말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뭐 이렇게 없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딱 그 정도예요. 얼마나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내 할 말만 딱 하는 그런 사학기였어. 제가 지금 이런 거 만든 거는 언제 만든 건지 알아요, 이거? 10년 전에 화려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안 날아다녀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사학기에서를 만들면 막 애니메이션으로 쿵 하면 와 하고 막 이랬잖아요. 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런 어떤 테크닉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글자 몇 개로 나를 표현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이포이드라고 해요. 타이포이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글자를 그림화시키는 기법인데 그냥 글자 몇 줄 적는데 그거를 좀 그림화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타이포이드예요. 그래서 꼭 그림을 넣을 필요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자를 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필체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함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되고 지난주에 저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학기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1단계, 3단계, 5단계, 7단계, 9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예요. 아이디어. 그리고 3단계가 컨셉 단계고 5단계가 시제품 단계고 7단계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시설, 인프라 단계고 그 다음에 9단계가 이게 운용자금, 판매, 그거거든요. 양산. 그러면 이 사업계에서는 언제 쓰냐면 요걸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서 뭐가 있죠? 실험에 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사업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1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하느냐? 이 연구 실험을 하면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 데이터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제점을 미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결해야 될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냐면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연구 실험을 안 하면 이것도 나오질 않는 거죠. 이거 없이 사업 계획서는 못 만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사업 플랜을 짜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실험을 하는 거는 이거는 100만 원짜리예요. 한 200만 원 든다고 하면 여기서 시제품을 만들 때는 얼마 든다? 5천만 원이 든다.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든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내가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컨셉은 여기는 기능만 보는 거예요. 기능만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배접을 한다. 그럼 배접의 그 어떤 맛만 한번 뭐 모양이나 이런 건 캔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맛부터 가지고 연구 실험을 해서 기능만 보고 여기다가 시제품은 뭐까지 본다? 디자인까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자인까지 보는 이유는 이게 최종 실제로
판매가 되는 제품하고 거의 유사한 상태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포장까지도 다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한 시제품을 내놨더니 고객들이 뭘 해요? 이걸 보고 고객이 반응을 보는 거죠. 이 반응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그 북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단계냐면 제가 볼 때 이제 8월 1일 날 개강하면 요 단계예요. 그러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 반응을 보고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시설 투자인데 이건 얼마 들어요? 5천이 아니고 5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제일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북카페를 만약 했다.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났어. 그러면 이제는 장난이 아니거든. 그때는 5억이 들 시설 투자가 들면은 이제 회수를 못 하는 돈이에요. 제품을 만들면 금융을 투자해야 되고 뭘 일을 저지르는 단계.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이게 진짜 5단계 때 고객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확신이 들었을 때 저지르는 건데 미리 5단계까지 그러니까 이 3단계의 연구실은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반응을 확실하게 해서 이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안 든 상태에서 7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건 왜 만드냐? 이 사업 계획서는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확신이 들기 위해서 내가 셀프 체크 기능이 있어요. 내가 그 사업 계획서 만들다 보면 미리 예상하고 뭘 적어 놓으면서 내가 고민하잖아요. 고민하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 프레임상에서 고민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셀프 체크 기능이에요. 하나는 자금 조달,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체크 기능. 내가 진짜 이걸 한번 만들어서 가상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컨설턴트가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되겠어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컨설턴트 만들어주는 거는 여러분한테 확신을 못 줘요. 왜?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처음 말했듯이 컨설팅을 할 거냐, 구루로서 조언을 할 거냐, 멘토링을 할 거냐. 제가 여러분들을 하는 거는 제가 뭐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돼. 뭐 한 달 후에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말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하는 거고 저는 단지 이런 포맷, 프레임을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채워넣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를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때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작성을 어떤 관점에서 어필을 해야 될 건가. 사업계획서는 첫 번째 내가 해보니까 아이디어는 이건데 이거를 내가 연구 실험을 해보니까 컨셉은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이거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보니까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내가 하려는 제품의 최종 기능은 이런 건데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요 기능들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됐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더라. 여기다 뭘 적어요? 글자. 이렇게. 그래서 이 핵심 기술로서 해야 될 게 이런 게 있고 요소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요소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준비가 되어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물어볼 때 그 실제로 해봤어요? 예, 연구개발했습니다. 어디까지 해봤어요? 디자인은 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 기술 가능성은 제가 해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해보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기능은 이런 거 구현해야 되는데 요소 기술이 한 4개가 있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돈이라서 이거는 제가 투자를 받으면 진행을 즉시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시제품을 만드는데 이 시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처음에 덜렁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시제품 처음 만들었을 때 성공률은 5%밖에 안 돼요. 두 번째 다시 고객 반응을 보니까 확신이 드는 게 1차 시도했을 때 5%, 2차 시도했을 때 15%, 3차 시도했을 때 30%, 4차 시도했을 때 40%, 5차 시도했을 때 50%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1차 시도했을 때 이제 해보니까 5%밖에 안 되고 이래서 거기서 고객들이 반응이 나오면 나머지 95%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 컨셉을 다시 잡아서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시제품을 만들어요. 1차. 그래가지고 또 했더니 이제 15% 정도는 또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해. 근데 나머지는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자인 리뷰라고 해요. 그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막 뜯어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제품을 가지고 계속 원인과 결국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기서 보완하는 이 과정이 제가 제품 개발하면 몇 번 한 전에 7번. 여기 컨셉 우리 자동차 나온 거 보면 컨셉 자동차는 지 맘대로 만들어가 엄청 이뻐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거 보면 전혀 다른 차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컨셉은 디자이너들이 그 상상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하고 나니 엉뚱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철게 살리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그런데 그걸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을 하면서 저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업체가 아이리버예요. 아이리버. 옛날에 우리 그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 같은 게 삼각으로 잘 만들었잖아요. 생각나죠? 아주 쌈박하게. 아니 애플 아이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자인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다 어떻게든 구겨 넣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력이거든. 컨셉을 훼손 안 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구현해내는 거. 그런데 이제 처음 할 때 이렇게 잘 만들었다가 나중에 보면 시제품이 엉뚱한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쳇바퀴 이렇게 도는 걸 우리는 피보팅이라고 해요. 우리 이렇게 피봇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피드백을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고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제 시설 투자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검령 아니면 공장 시설 짓고 생산 시설 짓고 그리고 그 조직 갖추고 생산 조직 갖추고 인사 뭐 이런 것들 전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땅 사야 되고 공장 땅 사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하고 그리고 검령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 보죠. 이 생산 라인 뭐 만약에 어떤 배접을 만약에 해가지고 저걸 만든다 그러면 배접기를 뭘 사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장비가 있는 사람한테 외주를 주면 되죠. 그게 제일 싸요. 그럼 일단 외주를 주면 좀 비싸지만 일단 그 돌려보고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구매를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그 단계에서 이런 투자가 좀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걸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5억을 안 들이고 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OEM 들어보셨어요? ODM 이런 거예요. OEM은 뭐냐면 주문자 생산 방식인데 상표 부착 방식인데 뭐냐면 화장품이다 그래요. 대기업 화장품들도 전부 똑같은 업체에다가 줘요. 그럼 레시피만 주면 거기서 만들어서 포장만 원하는 데 딱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만들어요. 원료도 똑같아요. 단지 레시피 다르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야금 홍상 사장님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를 내가 일일이 개발하고 힘들면 그냥 그런 과자 공장에다가 재료만 공급해주고 OEM 줘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럼 그 사람들 어차피 라인 다 있고 그러면 하겠죠. 그런 업체를 찾는 게 노하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다육이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 수 있죠. 정말. 네. 뭐 OEM 할 거 없잖아요. 방금 그거는 심심하면 하나씩 계속 만들면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 실험하고 뭐. 그런 게. 노누님이랑 실험하고. 제가 포도도 봤는데 배도 이야기했는데 오시기 전에 포도 있죠. 포도도 달잖아요. 포도하고 커피하고 결합해가 뭐 저런 거 시럽, 포도 시럽으로 커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그 씨 같은 거 다 제거해버리고 시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단맛을 내가지고 뭐 한번 레시피를 만드는다든지 뭐 그런 거로 해서 커피가 저는 시럽을 넣는 게 싫거든요. 쓴맛이 나요. 근데 카페라테에다가 포도 시럽, 여기 배 시럽 해가지고 한번 해가 레시피 개발하면 그게 특허거든요. 몇 대 몇 수로 해가지고 우리 이런 맛이 나 그런 해서 한다. 그리고 포장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포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컨셉이 커피 단맛을 내는데 커피 맛을 해치지 않고 시원한 맛을 깔끔한 맛을 해치지 않고 포도의 특유의 그런 어떤 또 새로운 맛이 첨가돼서 새로운 영역의 커피 문화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포도라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흑당 그좀 뭐죠 이거 대만인가 그거 보면 뭐 개구리알 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그게? 네, 흑당 맛. 그 개구리 그 스트로크 이렇게 보면 개구리알 같이 이렇게 버블티 버블티를 포도티를 해요. 포도알이 그냥 먹으면 쪽쪽쪽 올라오는 거야. 커피하고 한번 해봐요. 엄청 외롭. 근데 그거를 포도를 그냥 넣으면 풀어지잖아요. 그걸 뭐 처리를 해가지고 좀 딱딱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꼬득꼬득하게 만들어가 넣어가지고 그게 뭐 버블티 어때? 포도티, 클러스터 티. 뭐 이렇게. 바빠서 못해. 포도가 클러스터가 클러스터 티. 어때요? 어때요? 버블티 대신 포도티. 비슷한 거 있었던 거. 뭐가 막 나오네.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요. 어때요? 포도티. 혼자는 괜찮아.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미션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명 우리 대표님은 제가 지난주에 딱 말하고 실험 들어갔대요. 화분에 그 어떤 이렇게 삼투압 작용해서 그 물에 이렇게 중간에 담가놓으면 이렇게 스며들면서 공급되는 건데 실험 들어갔답니다. 저 정도면 뭐 성공하시거든요. 1,000만 원 타게 배우네. 1,000만 원이 아니고 이거 5천만 원도 더 될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아닌데 별거라니까. 그거를 먼저 선점하고 그거를 형상을 조금 뭐 이쁘게 만드는지 그러고 거기다가 락구 그 코팅을 해가지고 일반 우리가 그 도자기 그 스며드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디자인도 잡고 성능 기능도 잡았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그 유약을 안 바르고 락구 기법을 하니까 표면이 살아 숨쉬는 기공이 생겨서 그 기공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 외부로 보면 또 도자기와 같이 그렇게 이쁜 미려함이 있다.
근데 보통은 유약을 바르면 구멍이 다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공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잡은 게 핵심 기술이다. 그리고 이거를 타겟은 고급 선물을 원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 1차로 하고, 그래서 좀 희소성이 있잖아요. 이게 양산은 좀 힘드니까 일단 희소성 위주로 가서 좀 고매까지는 재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좋으면 그 기계를 하나 만드는 거죠. 찍어내는 기계를 만들고 락구 걸름을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코팅하는 장비를 하나 만들어내겠다. 지금은 그 걸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예 인공적으로 걸름을 만들어서 그 내부에서 계속 해가지고 걸름이 이게 페인팅이 되게끔 아예 그런 기계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외부 이거를 지금은 숯가마에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매연들 같은 게 어차피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그 기계가 내부적으로 숯 가루가 만들어져서 거기 이렇게 댐으로 해가지고 외부에는 비산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내부 순환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어때요? 오늘 또 뭐가 나왔네. 그래서 거기 폰이 타겟 부분에서 지금 정반대로 지금 계획서를 냈어요. 뭐 제 생각이니까 상관없어요. 지금은 고가인데 어. 그 화분에 한정된 그 가격 대에 그 가격에 맞춘 대량 생산의 락구 기법을 적용해서 하고 싶은 기계를 만들고 싶다. 최종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잘 돼가 한국 도자기에서 100억의 인수 제의 들어오면 엑시트 하겠다. 그래서 1억 기부 이런 기부가 아니고 10억. 아니 여기 회에는 1억 교수님한테는 5억 말씀만 하세요. 진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되더라니까. 희한해요. 그래서 여기 락구 그거 여기 그 어떻게 보면 저 뭐죠 이저 꿀하고 매칭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죠? 요리? 저는 할 거예요. 저는 그 이제 키트를 사람들이 이제 애완용 키트를 가져가면 애로사항이 잡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잡벌레를 제거할 수 있는 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케이스적인 그런 거를 참고로 좀 발매한다든지 저는 그런 약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조금 제가 그런 걸 지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없어요 시중에. 그래서 근데 다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그거를 아이들이 좋아해도 키우기를 힘들어하는 게 잡벌레 때문에. 잡벌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좋은 기술이고. 제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물고기의 비유를 해보면 물고기를 이렇게 키워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당뇨이더라고. 그래서 그 물고기 바이러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디서 구입하면 그 물하고 같이 안 넣고 물고기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방역하는 것도 노하우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방역하는 게 보면 시중에 파는 그런 화학 제품을 안 쓰고 소금물에다 담궈 놓으면 얘들이 구피 같은 경우는 그 민물하고 바닷물 그 빨간 다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약간 그 지느러미가 뭐 흰 간질이 있으면 그냥 그 소금물에 해놓으면 웬만하면 나와버려요. 그런 게 별거 아닌데 놓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어항이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뭐가 딸려 들어와가지고 수초 같은 데 하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막 원하지 않는 그런 잡수초 있잖아요. 지저분한 그런 게 막 자라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지금 곤충 같은 경우도 키우다 보면 잡벌레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 흙 같은 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금을 특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렁이 지금. 개발할 때 같이 해서 지금 제가 해보니까 어떤 컨셉이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연을 보잖아요. 지금은 집안에 있어
시국이 그래서. 그 제가 저 책상 있으면 책상 앞에 어항이 이만한 게 큰 게 있어요. 이만한 게 물고기를 막 갖다 잖아요. 제가 어떻게 관찰하잖아요. 눈이 안 좋으니까 스마트폰 키고요. 확대해가지고 갖다 대고 바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나도 생각도 못한 그 벌레 같은 조그만 그 먹이 같은 그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근데 보면 그 안에서 자연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식물들이 자랄 때 뭐 이렇게 완전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느낌이죠. 그 안에 사회가 있고 물고기들이 지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얘들이 똑같아. 사람하고 똑같아. 어떤 놈은 개구장이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지도 나를 보고 있어. 어떻게 보냐면 쿠피 있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머리 좋은 놈들은 삐딱하게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보통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도 나를 보는 거야. 실제로 시골 쿠피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그 7,500원 저거 두 마리 간 얘들은 그 지느러미가 엄청 길고요. 빨간 놈들인데 뱀같이 그 수초에다 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아리 틀고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설마 해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었잖아요. 이 한쪽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그러고 얼마나 얘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민감한지 하여튼 나중에 보면 이제 지하고 이제 좀 친하니까요. 도망가지 않아. 처음에 막 도망가고 난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얘들 민물이 아니구나. 정말 생각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곤충 있죠. 곤충을 그 축소된 그런 사회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 곤충이 어떤 게 좀 사회성이 있는 곤충들이 뭐가 있어요? 개미. 예? 개미. 개미. 저도 개미 키워보고 싶어요. 그런데 개미들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파고 들어가 안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개미들이 그냥 탈출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개미 연구가 있잖아요. 투명 그걸로 쫙 해갖고 흙 채워서. 근데 개미 타고 안 넘어. 아크릴로 완전. 응.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둠 개를 해주고 있어. 먹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통로, 그다음에 습 넣어주는 통로를 이렇게 습 같은 것도 굉장히 소량을 넣어줘요. 습이 뭐죠? 수분. 근데 이제 개미들은 기본적으로 여왕개미하고 뭐 유개미, 스키미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키트로하기는 좀. 굉장히 정말 좋은 건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개미는 그쵸. 한 어느 정도 돼요? 어항만 해요? 거기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아크릴 작업해서 팔아요. 저도 한번 사봤는데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비싼데 나는 그 별로 박사님을 이렇게 연구하는 줄 알았더니 효율적이지 않아요. 제가 뭐지? 그러니까 뭐 문방구에 가면은 그 음. 개미 그 뭐냐면 약간 그 뭐라고 개미 그거를 실리콘 같은 걸 넣어요. 그래서 개미를 집어넣으면 개미가 그거를 이제 불을 파는 모양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개미가 서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개미가 이렇게 파면은 걔네가 이제 실리콘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길이 보이는 게 보이지만 그냥 관찰용이지 걔네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으니까 일회성이라고 보여주죠. 문방구에 팔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런 개인이 하면은 그 어른들하고 좀 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또 이렇게 그 물고기 기르는 사람 하고 똑같이 얘들도 사회성이 있고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구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새끼를 놓고 번식하는 재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걔들도 바글바글하면요. 그 안에서도 보면 막 다양성도 있고 그리고 얘들이 막 그 안에서 지 맘대로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이 자연을 보는 느낌? 그래서 이 곤충도 그런 느낌만 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키트 개발을 해요. 그렇지, 키트 개발. 세상상 대박이야. 그래서 이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품격적 그 그 품격이 있는 거실에
어울릴만한. 그러니까 싸구리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고급 키트 같이 이렇게 삭대가 여기 딱 놨더니 그 안에서 개미들이 바글바글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사회생활하고 그런 게 관찰도 되고 그런 게 재밌다니까.